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대구시가 메타버스 기반 주니어 창작 인재 양성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행성군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안 해결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공공보건의료 발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제11회 환동의 국제심포지엄이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가 아세안 지역과 공동 번영을 위해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폭염을 피해 광주 전남에도 피서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대표 여름 축제인 장흥 물축제의 발길이 이어져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막기 맑은 탐진강을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는 장흥 물축제장. 연일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장흥교 아래 설치된 탐진강 부교는 축제장에서 가장 시원한 곳. 일찌감치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서 덥다는 표정이 익히질 않습니다. 그래도 덥다 싶으면 선물로 뛰어들면 그만입니다. 동생이랑 물속에서 같이 놀았어요. 물도 차지도 않고 정말 좋았어요. 매일 가장 좋은 시간에 열리는 세상 최대의 물싸움은 낮 축제의 하이라이트.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아무에게나 물총을 쏘아대지만 다들 신이 납니다. 호수물이 적셔주는 시원함에 온몸이 흠뻑 젖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너무 축제가 잘 된 것 같아서 너무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이어지는 대양 장어잡이와 해질녘에 시작하는 워터락 풀파티는 열대야까지 있게 해줍니다. 음악과 그리고 물과 함께 어우러지는 신나게 즐겁게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만약에 이 세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하면 올 여름 축제는 가장 많이 보냈다, 잘 보냈다. 고향을 지키는 이들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고향 소식지가 있습니다. 지역민과 향후들의 소식을 전하는 월간 천관을 소개해드립니다. 월간 천관은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 회진 출신들이 발행하는 고향 소식지로 대덕 회진 지역민과 출향 향후, 해외에 거주하는 향후들까지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81년 10월 창간 이후 40여 년 동안 매달 약 4,500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고향 소식과 천관 문예, 향후 동정, 사진 등을 통해 향후들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학과 사진 등의 재능이 있는 대덕 회진 출신 향후들의 작품을 모아 월간 천관에 실어 발행합니다. 월간 천관 발행을 위해서는 매월 약 4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향후들의 후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발송 작업은 향후들의 자원봉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월간 천관은 천관 문화 장학회, 천관 가족축제 등을 주최하며 지역민과 향후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450여 명의 장학생이 천관 문화장학회에 도움을 받았으며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천관 가족축제에는 많은 향후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한편 월간 천관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고향 발전을 모색하고 나아가 향토 역사와 문화를 발굴해 계승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박승원 광명시장과 시의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32번째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립 킨더레일 광명역 어린이집은 광명 종합터미널 내 보육실 7개소, 야외 놀이터 등을 갖췄습니다. 광명시는 보육 수요 해결을 위해 학부모 설문조사와 현장 설명회를 거쳐 93%의 찬성 의견으로 광명역 종합터미널 내 시립 어린이집 조성을 확정했습니다. 이어 터미널 내 유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6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집을 설치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국가철도공단과 광명역 복합터미널 주식회사에서 장소를 제공해 개소가 가능했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 12월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단지의 시립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등 공공보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메타버스 기반 주니어 창작 인재 양성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체험 및 창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31일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에서 메타버스 기반 주니어 창작 인재 양성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체험 및 창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과기부 주관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에 선정돼 동대구 벤처밸리의 대구 메타버스 허브센터를 구축했고 지역 메타버스 기업 지원과 컨설팅, 메타버스 아카데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메타버스 미래인재 양성교육은 메타버스 아카데미 강사진을 활용해 지역 초중등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올해 2학기부터 메타버스 체험과 창작교육, 진로 탐색 등을 진행합니다. 주요 교육과정은 블록 코딩으로 가상현실 게임 만들기, 창의력을 기르는 자기주도 레드브릭 코딩 교육, 3D 오브젝트 제작 및 제페토 연동 크리에이터 교육 등입니다. 대구시 중앙도서관이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개관했습니다. 노후화된 중앙도서관이 지난 7월 31일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으로 재개관했습니다. 시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사업비 199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연면적 1164제곱미터 규모의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시설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새롭게 개관한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은 도서관과 전시관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으로 1, 2층은 국채보상운동 기록물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기록 전시관으로 조성했습니다. 3, 4층은 독서와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구성했고 특히 교육과 토론, 체험 등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도 배치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3, 4층 도서관은 종전과 같이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대구시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정과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난해 대구시 출생아 수는 1139명으로 최근 10년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전년도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자녀 가정과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주어지던 혜택을 2자녀 이상 양육 가정까지 확대합니다. 또 난임 진단에서 시술까지 전 범위를 지원하는 난임 부부 지원 바우처 발급으로 비용 부담을 덜게 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올 하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중앙부처와 전문가 협의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2024년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지역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횡성군 현안해결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횡성군 현안해결 추진단은 부군수 및 현안 부서장으로 구성돼 현안별 동향 파악, 추진 상황 점검, 문제점 파악 및 대책 마련 등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합니다. 또한 현안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모색하고 군민과의 유기적인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1차 회의는 7월 27일 부군수실에서 열렸으며 강원권 국립보구원 부지 선정, 횡성 송전탑 백지화, 군용기 소음 피해 등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위례 신도시에서 운영 중인 횡성군 농축산물 판매장 개장 2주년을 맞아 특판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7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열렸으며 횡성 한우를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고 옥수수, 감자 등 제철 농산물들을 10%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매출액이 평소 대비 3배가량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횡성군 농축산물 판매장은 2021년 7월 위례 신도시에 개설됐으며 지역의 농산물을 농가에서 직접 출하해 수도권 소비자들과 직거래할 수 있는 로컬 매장입니다. 횡성군 농특산물과 농산 가공품 등을 고루 갖춰 관내 농가 및 가공업체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횡성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도민감사관 운영회의가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민감사관은 지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해 2025년 6월 10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도민감사관은 군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9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읍면별 1명이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돼 제도 개선, 주민 불편 사항, 집단 민원 등을 제보하거나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 첫 회의인 이번 운영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도민감사관의 역할 설명, 군정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충북 지역의 농작물 피해와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 13일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농작물 피해는 3,000헥타르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축 폐사는 20만 마리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도는 농작물 배수 조치와 함께 폐사한 가축의 사체를 열처리하고 소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농작물이나 농업시설물에 대한 호우 피해 발생 현황을 지속 파악 중이라며 정밀 조사를 거쳐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신속한 복구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공공보건의료 발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의사 부족 문제와 지역 간 의료 격차에 대해 공감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밖에 스마트한 응급의료 이송체계 구축과 보건소를 통한 예방기능 활성화, 공공의료 대응 조직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향후 정기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충북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소재 제조기업인 SK스페셜티가 경북 영주에 5천억 원을 투자해 공장 신증설에 나섭니다. 경상북도와 영주시, SK스페셜티가 28일 영주시청에서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소재 제조 공장 신증설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SK스페셜티는 2033년까지 현 공장 인근에 5천억 원을 투자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소재 제조 신규 산업단지 14만 8,500제곱미터를 조성합니다. 투자가 완료되면 상시 고용인력 200명을 채용하고 17만 평의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소재 생산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SK스페셜티의 대규모 투자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경북뿐 아니라 세계 속의 스페셜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포항시와 울릉군이 끈끈한 정을 바탕으로 우호 관계를 넘어 자매 도시가 됐습니다. 양 도시는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합니다. 포항시와 울릉군은 26일 활발한 교류 협력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자매 결연 협약식을 가지고 양 도시 간 상생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으로 양 도시는 행정, 경제, 문화, 체육 등 공동 관심 분야에서 더욱 강화된 상호 협력 및 관계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두 도시는 지난 2007년 6월 포항시 울릉군 공동발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서로 기꺼이 도움을 주고받았고 축제와 행사 개최 시 방문단을 파견하며 상생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자매 결연으로 포항시와 울릉군은 다양한 분야의 민간단체 교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양 도시 주민의 이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협력할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환동해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미래기술과 도시성장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제11회 환동해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는데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경제 흐름 속 포항시는 신북방 경제협력 체계 확대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마련합니다. 포항시는 27일 세계적 도전과 환동해 미래기술과 포항의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11회 환동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의 기조 강연을 맡은 김무환 포스텍 총장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해 얘기하며 포항은 꾸준히 과학기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신산업 분야 발전 전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포스텍의 글로벌 인재 양성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환동해 지역 해양수산 및 해양자원 보호와 개발 활용, 한러, 한일 경제 협력 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고, 이어진 토론에서는 포항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 전략에 대해 함께 고민했습니다. 포항시는 한중러일 우호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세계로 교류를 확대해 혁신 성장 동력 확보에 힘쓰는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지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강화에 나서는 등 더 큰 도약을 향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최근 무인 점포만 노리는 청소년 절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무인 점포에 현금을 훔친 10대 3명이 붙잡혔는데요. 취재진이 확보한 범행 당시 영상을 보면 CCTV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담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앳된 모습의 남성이 다짜고짜 키오스크로 다가와 절단기를 들이밉니다. 자물쇠를 자르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초. 손님이 오자 대범하게도 잠깐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쇠지렛대로 키오스크를 연 뒤 현금을 들고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2시간 후 다른 가게에 나타난 같은 남성들. 어슬렁거리며 주변을 살피더니 CCTV를 과감히 옆으로 돌리고 키오스크를 뜯은 뒤 돈을 들고 사라집니다. 바로 갖고 들어와가지고 뭐 1분도 안 걸려고 하고. 범행을 저지른 10대들은 3명으로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부터 5일간 광주 광산구 일대 무인점포 5곳에서 현금 350만 원을 훔쳤습니다. 이 무항범죄가 SNS에서 이거 무인점포 털어놓고부터 해가지고 공유해가지고 너덜나서 지금 하는 추세예요. 경찰은 이들 3명을 지난달 30일 구속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 없이 기둥으로 천장을 받치는 이른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이런 구조를 사용한 아파트가 10곳으로 확인됐는데 정밀 점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내년 준공 예정인 광주 선운 2지구 LH 임대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보가 없이 기둥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주차장 기둥 121개 중 42개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최근 무량판 구조로 세워진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와 국토부는 현재까지 광주 전남에서 이 구조를 사용한 아파트를 10곳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전남 지역에서 준공된 아파트 단지는 모두 2,187곳. 이 중 8곳의 지하 주차장이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75곳 가운데 한 곳에서도 무량판 구조가 사용됐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11일까지 이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에 대해 철근 시공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정밀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무량판 구조가 구조적 문제가 없는가 전체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야죠. 설계도부터 해가지고 보강 철근이 들어있나 없나. 광주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준공됐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가운데 선운지구 LH 한 곳에서만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습니다. 붕괴 사고가 났던 화정 아이파크도 무량판 구조를 사용했는데 현재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광주시는 정밀한 조사를 위해 대상을 2013년부터 2016년에 준공된 민간 아파트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 신청이 8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들도 5.18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피해자로 인정받게 됐지만 피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또 다른 상처를 주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KBC와의 인터뷰에서 80년 5월 당시의 상처를 처음으로 털어놓은 김수현 씨. 그동안 5.18 민주화 운동이라면 들으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5.18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을 길이 처음으로 열렸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진실을 알고 싶어서 감당했어요.
5.18 보상법 개정으로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와 해직 언론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달부터 광주광역시에서 보상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난 1일 기준 모두 98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3건은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상부서를 만들었어요. 사무실을 하나 확보했어요. 별도 공간에.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개정된 보상법 시행령에는 피해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보상지원위원회나 보상심의위원회도 아직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모호한 문제들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서 해야 된다. 법과 시행령에는 기준이 뭐다라는 것이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보상 신청 이후 심의가 끝날 때까지 40여 년간 홀로 품어왔던 상처를 계속해서 증명해야 하는 2차 가해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구속력이 없어 심사에 도움이 될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조사위 내부에서는 보상위원회를 꾸릴 때 성인지 감수성에 있는 구성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43년간 골마온 성폭력 피해자의 상처가 보듬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아세안 지역과 공동 번영을 위해 제주의 탄소 중립 비전을 공유하고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3 아세안 시장 포럼에 참석해 제주의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아세안 시장 포럼은 아세안 지역 내 협력 증진 및 역량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국제회의로 2011년 출범 후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포용적 경제성장 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비전을 소개하고 아세안의 공동 번영을 위해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100%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진정한 탄소 중립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제주만의 경험과 성과를 아세안과 공유해 공동 번영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 그린, 미래를 위한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은 아세안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가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 추진을 위해 자카르타, 방콕 등과 항공기 직항 노선 운항 등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자카르타 주지사 대행, 태국 방콕 부시장 등과 아세안 제주의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자카르타 주지사 대행을 만나 제주의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소개하고 항공기 직항 노선 개설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방콕 부시장과 상호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을 논의하고 제주 방콕 직항 노선 재개를 건의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양 도시가 이른 시일 내에 협약을 체결하고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제주와 방콕을 잇는 하늘길이 열린다면 교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제주가 아세안 지역과 더욱 돈독한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 아세안 한국 대표부가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폭염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온열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열사병 증상으로는 체온이 올라가고 호흡곤란과 두통 등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폭염이 이어지는 날씨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부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모자를 써 자외선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